지금 이태원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학회 차원에서 지금 한라인 상담을 운영을 하신 서울대학교 신윤중 교수님께서 12구 이태원 참사 한라인 상담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한라인 상담의 실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신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상담학회 서울, 경기, 인천 학회장이기도 해서 이번에 학회 차원에서 제공한 한라인 상담을 운영하는 주체였었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이제 간단하게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NCS 상담 분야 전문 영역 중에서 재난 극복 상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권소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난 관리 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상담학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학계 차원에서 어떤 교육을 제공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진행을 한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된 사건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라인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유족 분들과 그다음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한 부상자들과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어서 그런 참혹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한 저희 동료 시민들에게도 빠른 회복을 기원을 하면서 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CS 상담 분야 전문 영역 중에서 재난극복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극복 상담이란 이제 자연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재난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이런 이전 기능, 그러니까 원래 살고 계셨던 기존의 생을 영위하셨던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끔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를 하는, 그래서 적절한 상담 활동을 실시한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물론 재난 체계가 많이 국가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미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여러 학회 중에 하나의 학회로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뒀는지를 이제 같이 연계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상담 전문가들이 조금 더 이런 재난 위기 상담이라던가 혹은 이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들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위기 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들을 보시면 이제 개인 위기 상담, 혹은 단기 교육 및 지시 접촉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모든 서비스가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 교육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도움을 할 수 있게 이제 행동 기술을 교육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있거나 혹은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방송사에서 나가기 전에 유튜브라든가 SNS로 무분별하게 그 현상과 관련된 것들이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굉장히 충격, 그런 간접적인 그런 외상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런 지속적인 심리 교육, 그래서 우리 지지적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시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재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됐던 분들도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집단 위기 상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집단 위기나 아니면 대면 상담 등을 지원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자원의 부족, 그다음에 시간의 부족으로 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집단 위기 상담들을 제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나가신 소방관이라던가 경찰관과 같은 그런 응급 인력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이 경험이 나만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집단 구성원들이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집단 위기 상담들이 미국 위기 상담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중교육, 그다음에 평가, 치료 의뢰, 자원 연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과 지원과 같은 것들을 미국 위기 상담 주요 서비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개인 위기 혹은 단기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자원 연계를 조금 더 응축적으로 제공을 하고자 이번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국 상담학회가 어떤 식으로 재난 대응을 해왔는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경주 지진 피해 지역 상담 지원을 2016년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17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재난 심리 상담 지원을 실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증상과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 전화 상담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 12구 관련된 위기 상담을 지원을 할 때도 이때 코로나19 전화 상담 때 라인이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번호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한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학회가 가지고 있었던 노력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지원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었고 올해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한라인 전화 상담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국상담학회가 저희가 사회적 위기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재난 위기 상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학회 회원이시면 아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하시길 바라는데 저희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0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초기에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것들이 보이고요. 그 뒤로는 약간 주제가 다르지만 다양하게 이제 재난과 위기 상담과 관련된 교육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한라인을 운영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은 이러한 위기 상담을 먼저 지원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의 명단이 있어서 저희 전문가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 중에서 혹시 첫 주차에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드리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필수 교육과 혹은 여러 다양한 선택 교육을 조금 더 제공을 하는 부분들을 학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사건은 사실은 이태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은 이제 지역과 연계된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12구라고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12구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의문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셔서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라고 해서 이제 이걸 연결을 해서 워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저희가 언론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명명을 하는가, 그다음에 이걸 참사라고 할 것인가, 뭐 사건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심리상담 전문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와 상관없이 이것은 참사이며 그리고 최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하지는 않으려고 하나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전화를 어떤 도움을 무엇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날짜와 지역명을 함께 붙여서 저희가 이제 공고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것들도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정부의 대응은 국가에도 기간을 선포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제가 10월 30일 날 우연히 상담학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법제와 관련된 이제 포럼을 갔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건이 서울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니까 서울 지역 경기 학회가 주축이 돼서 조금 더 이걸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발빠르게 이제 셋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운영기간, 그다음에 어떻게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에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1일과 2일에 한당임 상담사들에게 배포할 교육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학회 안에 있는 사회적 위기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던 그 재난교육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것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과 더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종합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을 위한 홍보를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콜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부 업체와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했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 상담도 할 수 있으면 영어로 이제 안내 멘트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 안내 멘트를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분들을 매 시간대별을 배치하는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었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외국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상담자를 따로 저희가 약간 인력풀을 받아서 그분들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무료 전화 상담 대중 홍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12구 참사 한라인 상담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뒤에 이제 저희가 통계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참사가 그 12구 참사가 있고 나서 바로 이제 굉장히 저희가 발빠르게 셋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약간 일주일의 시간이 조금 소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라인 번호가 1588-8185였는데 이것 또한 이제 홍보랑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트라우마라던가 여러 가지 번호들은 이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번호가 얼마만큼 또 많이 홍보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약간 관건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였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로 이제 저희가 상담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기 상담이라 함은 24시간 하는 것들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24시간을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씩 상담자가 이제 시간대별로 배치되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참여 조건은 한국상담학회, 그다음에 한국상담심리학회, 청소년 상담자 자격증 1급 소지자 혹은 한국상담학회 내에서 재난교육을 이수한 자로 저희가 상담자 참여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자에게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지,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상담과 다르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콜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인당 1시간씩 제공되는 상담도 아니고 짧으면 15분 혹은 30분을 넘지 않게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주요한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서 저희가 전화상담 매뉴얼, 그다음에 전화상담자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 위기상담 교육자료와 그다음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배포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배포를 했고요. 또한 고위험군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연계를 해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까지 정보를 배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이고요. 내담자에게는, 그러니까 전화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그다음에 상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제 보상을 지급을 했고, 이거는 학계 차원에서 제공한 전문성에 대한 어떤 존중의 차원에서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라인 상담자는요,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회원 전체 메일로 신청 홍보를 했고요. 긴급한 운영을 위해서 첫 주차에 아까 저희 권수영 교수님도 발표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쇼크 단계와 그다음에 반응 단계 이게 일주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간을 줄여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희 학회 안에 있는 위원회 위원분들 그다음에 저희 대학 안에 있는 소스를 조금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학회의 상담학회의 재난교육 이수자 중에서 1급 전문 상담자 분들에게 빠르게 연락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학회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회 차원에서 외부로 홍보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 신문기사로 많이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신문기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덮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기사가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중요했던 거는 상담학회는 굉장히 잘 알려진 기관이지만 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가, 이게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번호를 바로 인지를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보는 이제 블라인드 앱에서 그 회사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 앱의 배너에 저희 학회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짧게 하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이 한 회기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혹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를 해드리거나 혹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세미나 혹은 다 들어줄게 1388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들도 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웨비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숙지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니었고 대다수는 본인의 전문적인 상담 세팅에서 전화를 3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전화가 안 오더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전화를 받으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준비사항을 상담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외상 사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애도 반응이라든가 쇼크 반응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렸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화 상담 과정, 1년의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학회 차원에서 전화를 받으셨는지, 어떤 전화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보를 수집을 하고 앞으로 위기 상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던가 학회 차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했었을 때 전화가 온 것들도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몇 시에 몇 분 동안 전화를 받았는지.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온라인 상담 일지를 작성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시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온라인 상담 일지를 작성해 주시고 그게 저희가 이제 상담사분들에게 전화가 왔던 것들에 대한 기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끝나시면은 저희가 중간쯤에 한 12월 중순쯤에 그 동료 슈퍼비전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간담회를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매뉴얼을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위기 개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위기 상담 과정에 대해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매뉴얼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 안에서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아니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로만 목소리로만 통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메시지 표현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말로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데 상담자가 판단하시기에 이게 이 짧은 위기 상담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제 무료나 국가나 지자체 상담 기관을 연계를 하는 것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게 3시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 맡았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11시 55분에 왔다라고 하면 충분한 상담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담자가 또 다른 분이 대기를 하고 있고 연결이 끊어지거든요. 저희가 콜 세팅을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현재 상담이 어렵고 5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해주시면 다른 상담자분이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5분 동안 하실 수 있는 심호흡이라던가 그라운딩 기법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종료를 하고 다시 전화를 해주시길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담자분들에게 많은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제공지를 한번 다시 드렸었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혹시 상담자가 개별적인 핸드폰 번호나 이제 개인 정보를 공개를 하셔서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 를 좀 안내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트라우마 연구 교육원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간담회를 했지만 그 간담회 한 번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심리지원 상담 실무자 및 마음건강 종사자들을 위한 무료 라이브 자문 회의가 매주 열린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고, 또 저희 상담학회와 MOU를 맺은 기관 중에서 외국인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UME 상담센터와 같은. 그런 데서도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무료로 거의 무료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안내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은 혹시 무엇을 평가를 해야 되는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안전 파악을 위한 확인을 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을 안내를 드리고 상담 일지에도 기입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스트레스 관련된 증상들, 혹시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담자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식의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위기 사건 생존자 평가 형식을 혹시 필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 자료들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담 일지에는 무엇을 작성하게끔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일단 상담자의 이름, 그다음에 상담한 날짜, 상담을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그다음에 내담자 인적사항, 뭐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그다음에 이탄 참사의 경험자의 뭐 지인이시든지 아니면 현장에 계셨는지 아니면 유가족이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담의 목적, 응대 어떤 식으로 상담자가 응대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뭐 기타 특이 사항이나 학회 건의 사항 이렇게 항목을 만들었고요. 제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혹시 질문하시다가 이거 다 물어봐야 되냐 지금 이런 질문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는 없고 목소리를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 대화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부분들, 특히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전화를 하신 주요 목적이 방해되지 않게끔 하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에 저희가 라인을 2개를 운영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화를 드리면 2명의 상담자가 대기하고 있고 동시간대에 2명이 전화가 오면 1명씩 전화를 받으시게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서 총 95분이 지원해 주셨고요. 시간대가 안 맞아서 시간대별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상담에 실질적으로 콜 대기를 하셨던 분들은 87명이셨고요. 그 다음에 재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88%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학회 상담 관련된 자격 혹은 상담 심리학회나 혹은 다른 그 급수들 같은 경우에는 1급이 80명, 2급이 4명, 수련생이 3명이었었고 그다음에 상담 경력 같은 경우는 평균 14년 정도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 건수인데요. 전화 건수가 31건이 한 달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건수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제가 사실은 다른 학회에서도 이런 포럼을 하는 것들을 한번 우연히 가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초기 일주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사건이 터진 당일 그 전날 해서 일주일이 가장 뭐 하루에 20건씩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랑 비슷한 추세이셨더라고요. 거의 한두 건 하루에 오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그
빠르게 요즘 굉장히 SNS라던가 주요 메이저 뉴스가 아닌 부분들로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충격을 느끼는 부분들, 쇼크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일주일도 안에 대응을 조금 못하고 저희가 셋업하느라 조금 시간이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겠다. 그게 하나 있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많은 사회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하면서 진짜 관련된 많은 학회들과 국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아마 이용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학회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회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셨지만 이게 건수가 높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하는 전문적인 노력이 헛된 것들도 아니고 충분히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는 좀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전화 통화가 온 거랑 그다음에 상담 그 일지를 쓴 게 일치가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담 일지를 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인된 내용들만 가지고 봤었을 때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했는데 이제 서울이 그 중에 많았고 정보가 없는 경우들도 꽤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꼭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참사 경험자를 분류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정보를 접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그 다음이었었고, 그다음에 참여자의 가족, 그다음에 사망자의 친구, 지인, 연인 순으로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전화를 직접 하시기에는 굉장히 해결하셔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나, 내가 매일매일 걷는 거리 안에서 내가 언제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들, 혹은 나도 이런 사건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를 하시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시 주로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 중에서 신체적 건강,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거, 음주 약물, 그다음에 뭐 가정, 직장, 그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정서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진행 내용조차도 또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부분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로 인한 우울이나 분노라던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무만감이라던가 안전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요청, 그 다음에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세 번째로 높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들이 어떤 식으로 응대를 했는가를 보시면 정보 제공 및 심리 교육, 그래서 안정화를 해주고 타당화를 해주고 충분히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많은 이 외에도 계속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유관기관들을 안내해드리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내담자의,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쓴 상담 일지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길게 이제 대국민 한라인 운영을 지속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회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된 상담을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상담자 측에서는 저희가 3시간씩 한 분당 전화가 안 오더라도 3시간씩은 들고 계셔야 됐었거든요. 기다리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한 달 동안 하면서 혹시 참여했던 상담자들이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를 조금 공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11월 30일 날 저녁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여했던 상담자들이 했던 이제 건의사항들 중에서 이제 전화를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화 세팅이 안 돼서 안 오는 건가? 아니면 진짜 전화가 없는 건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미리 중간중간에 전화가 없으셔도 콜 세팅은 잘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학회를 통해서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투입 전에 상담자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무엇이 되게 좋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제공된 상담과 관련된 안내 가이드가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친절하게 제공돼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가고 싶지만 다들 상담자들도 또 물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핫라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회가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무료로 제공된 점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향후 개선 사항은 저희가 학회가 정기적으로 재난의 위기 상담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자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수 교육과 아닌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필수 교육은 웨비나나 이런 형식으로 언제든지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 외 내용은 현행처럼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학회원들이 이런 위기 상담에 학기 차원이 아니라 혹은 나중에 국가적인 혹은 이런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사건이 터지고 모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항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놔서 저희 지원풀이 있어서 바로 그분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바로 그 당일날부터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상담자들은 있지만 그 풀 구축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풀을 좀 구축을 해서 그런 것들도 이번엔 사실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학회뿐만 아니라 상담 관련된 학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기관들, 그다음에 국가의 기관들과 조금 협업을 해서, 아니면 여러 곳에서 그 상담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협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조금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